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대 최고다. 그래서 월급 절반을 빚을 갚는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득 중에 주담대 원리금 상환 비중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예측하기를 54%가량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54%요. 그러면 월급 중에 5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다가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지수가. 아니, 절반이 넘으니까요. 절반이. 물론 기준이 서울입니다. 기준은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서울이 최고거든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14.6이니까요. 이게 여러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26이거든요. 근데 126이 지금 214.6이 됐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상한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지금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한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지수가 100이면요. 지수가 100이면 주담대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25%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100이면요. 그러면 214.6이면요. 214.6이면 100에 100은 200이죠. 그러면 당장 25%가 넘어서는 게 50%가 넘어서죠. 여기다가 14.6까지 포함을 하니까 전체 나의 소득 중에 말입니다, 54%를 주담대, 서울입니다. 서울. 주담대 갚는 데 쓴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전국도 이게 적지 않아요. 전국도 89.3%거든요. 이게 100%가 된다면 내 월급 중에, 내 소득 중에 25%를 쓴다는 이야기인데, 89.3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90이라는 이야기니까 내 월급 중에 20% 이상을 전국에서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서울은 최악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집을 살까요? 집을 살까요? 저는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214.6이라는 숫자는 내 소득의 5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쓴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금리는 좀 떨어진다고 하죠. 지금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많이 올라서 3.5%예요. 그래서 주택 부담 지수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 대출금리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8.110%에서 7.410%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상단이 7.240%에서 6.960%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은 똑같고요. 7.240%로. 신용대출도 6.890%에서 6.66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다, 이것은 아닙니다. 한번 정해져 있는 금리는 계속해서 정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의 54%를 계속해서 지불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집값이 이게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가 있어 말입니다, 내 소득의 54%를 써가면서 말입니다, 집을 살까요? 안 삽니다. 제가 평균이 126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6이라는 숫자는요, 결국 말입니다,
전체 액수로 따지면 전체 액수로 따지면 100이 25%니까요. 여기다가 26이니까 그죠? 26이니까 한 30%가 좀 넘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0%가. 30%가 좀 넘는 것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DSR 40%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처럼 214, 214까지 간다면 이것은 감당하는 수준이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값이 참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4가지 지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가지 지표로. 4가지 지표를 보면서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지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구입 부담 지수고요. 또 있죠. 미분양 이 주도 말입니다. 이게 6만 가구 정도가 건설업체가 작업난을 겪지 않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기준으로 보면 6만 가구가 훨씬 넘어설 겁니다. 미분양 가구 수가 말입니다. 미분양 가구가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높은 금리고요. 금리 자체가 지금 7%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금리죠. 여기에다가 전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세는 많이 떨어지는 데는 60%까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전세가 대세가 아니라 월세가 대세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세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저는 대세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4대 지수 모두가 떨어진다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위험도 크다.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지금 일부 집값들이 좀 오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정부의 어떤 대책 때문에 송파도 마찬가지고요. 집값이 1억 2억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1억 2억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은요. 데드캣 바운스다. 죽은 고양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다. 펄쩍 한번 뛰는 거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반등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시장은요. 여러분 4대 지표가 떨어진다는 것은 좀 기다려보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